안녕하십니까. 12시 40분에 반가운 얼굴 박민영의 SNS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어제요, 이 갖은 기사들, 증시에 대한 소식들을 장 마감 이후에 막 검색을 하다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한국은 왜 이런가요? 미국이 금리 올린다고 하면 금리가 올라가서 내려가고,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고 하면 경기가 나빠서 내려가고, 실적이 잘 나오면 다음 분기 실적은 이만큼 안 나올 거다 해서 내려가고, 실적이 나쁘면 또 나쁘다고 내려가고, 갖은 이유 속에 주식이 내려가는 것 같아서 우리 증시 보고 있으면 깝깝합니다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답답하기도 했었고요. 참 답답한 시장이 2주 연속 이어져 오다가 이번 주 들어서 분위기는 조금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오늘 장도 그렇고요. 하지만 확연하게 오전장 대비해서 또다시 탄력이 둔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나요. 코스닥이 분명 출발할 때는 상승 종목 수가 1000개가 넘어갔는데 지금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시장엔 또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것인가, 내 포트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박앤코의 올백 포트가 왜 나아지지 않는가 고민들도 하실 텐데요. 저 또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포트에 대한 이야기 오늘 자세하게 다뤄보면서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작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면 아마추어겠죠. 힘들고 어렵고 갖은 이야기를 듣고 있더라도 끝까지 도전하겠습니다. 프로가 되기 위한 도전 계속됩니다. 박앤코의 올백입니다. 이 시각 함께하는 두 분 소개할게요.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박재영 차장님, 에이콘스탁 신준섭 애널리스트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시작할 때 이렇게 어색 열매를 먹은 듯 어색한 기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새롭게 함께 하시는 식구분이 늘었습니다. 신준섭 애널리스트님, 시청자분들께 간략하게 인사, 각오, 그리고 나의 투자 성향은 어떻다 이렇게 코멘트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에이콘스탁 애널리스트로 좀 활동하고 있는 신준섭이라고 합니다. 일단 좀 시장이 좀 많이 좀 어두운 상황에서 일단 좀 잠깐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처음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깨가 일단 상당히 무겁습니다. 일단 제 성향은 일단 작지만 강한 기업들 위주로 좀 선별을 해서 투자를 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좀 시장에서 많이 좀 수급이 몰리는 기업들보다는 남들이 잘 보지 않는 데에서 더 기회를 찾는데 또 주력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일단 그 안에서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도 알고 있고, 무엇보다 그 안에서 그동안 제가 투자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실전 투자에서도 그만큼 수익을 내왔기 때문에 이 방송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투자 노하우라든지 이런 좀 선별된 기업들을 하나씩 좀 전달해드리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비록 좀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금이나마 이 전략적인 부분들, 종목들이 좀 도움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지만 강한 기업들로 꾸준히 수익을 내왔고 그것을 지금 방송에게 투영하시겠다 이렇게 강한 의지를 조분조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빠르게 진행해 나가도록 할게요. 포트 현재 상황 어떤지 보고 포트에 대한 이야기 좀 곧장 이어가 보지요. 어저께 서울반도체를 포트에 편입을 했습니다. 오늘장 2% 정도 올라주면서 포트 내에서 2.5% 수익이고요. 삼성전자, 일진머티리얼즈, 와이솔, 메지온, 오늘 1% 내외 상승 혹은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요, 좀 비중을 조절을 했었죠. 와이솔과 삼성전자의 비중을 덜어서 서울반도체를 샀던 건데요. 박 차장님, 비중 조절 후 제가 매수했다는 소식을 혹시 어제 체크를 하셨나요? 아니면? 예, 봤는데 서울반도체가 들어 있네요. 네, 새롭게 들어왔어요. 6종목이 된 걸 봤고, 근데 사실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이제 원칙들이 조금씩 이제 깨지고 있고 원칙들이 좀 깨지고 있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면 지금 박민영 앵커의 부담도 좀 커질 거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거든요. 중심을 좀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포트가 잘 됐다 못 됐다 이거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고 조금 더 어깨가 무거워질 것 같네요. 그렇죠. 제가 중심을 잘 잡고 여러분들의 함께 해주시는 우리 식구분들의 조언을 좀 잘 새겨서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될 텐데요. 걱정스럽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 포트 확인을 하셨을 텐데요. 신준섭 애널리스트께서 보시기에는 현재 포트에서 어떤 걸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 있으신지요? 네, 일단 뭐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공감을 좀 하는데 일단 좀 색깔은 확실하게 전략을 좀 취해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은 들고요. 일단 근데 전체 이제 투자 금액이 낮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형주들, 특히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 축소하는 게 좀 맞다고 판단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상승 모멘텀 자체가 좀 둔화가 되고 있고 실제 지수랑도 연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 축소는 좀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 외에 대한 기업들은 제가 조금 더 좀 숙지를 한 다음에 뭐 다음에 또 출연할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일단 다음번에 오실 때 꼭 한번 포트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해보자. 좀 강하게 의견을 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두 분의 종목 고점 확인하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포트 혹은 다른 분들의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은 어떤 종목을 각각 가져오셨을지 두 분의 딱 한 종목 열어보시죠. 박재영 사장님의 종목은 오랜만이네요. 위닉스고요. 그리고 신준섭 애널리스트의 저희 프로그램 첫 종목입니다. 가비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박 사장님, 위닉스부터 먼저 갈게요. 보통 이 시기가 위닉스가 막 엄청 제품이 잘 팔리는 성수기인가 이런 생각 들기도 하거든요. 아니요, 비수기입니다. 그렇죠. 실적도 안 좋아지고요. 근데 왜요? 이제 저번 주 제 주말에 아이와 이제 나갔다 들어오는데 한 오후쯤에 보니까 하늘이 뿌옇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황사가 시작된 거죠. 좋은 날씨 다 갔어요, 이제. 저 미세먼지 앱을 키면 나쁨이 떠요, 이제. 그렇죠. 미세먼지가 안 좋게 이제 뜰 겁니다. 그러면 사실 실적이 안 좋아서 빠졌느냐? 위닉스 뭐 사실 실적을 까놓고 보면 예상치보다는 좀 적게 나오긴 했는데요.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이유는 야, 너희는 더 좋아질 게 없고 이제 미세먼지도 안 뭐 여름 되면 발생 안 할 거고 그러면 공기청정기 모멘텀 끝난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빠진 경향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시 청정기 모멘텀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많이 이제 하락했었던 주가가 올라올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요. 지금부터 아마 내년 4월까지는 계속 미세먼지 시달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미세먼지 하면 또 위닉스 뭐 관련된 필터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 모멘텀 플레이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네. 실적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3분기는 비수기지만 새로운 모멘텀이 또 뭐냐면 독일 이 AEG라는 아에게 일렉트로닉스 그룹과 건조기를 만들었어요. 건조기 모멘텀 제가 이제 봄서부터 말씀을 드렸죠. 네, 혹시 요즘에 광고하는 그건가요? 그렇죠. 누가 하는지 모르시죠? 기억이 안 나요. 박보검 씨가 해요. 어머나. 대단하죠. 어머님들이 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원래 이제 위닉스가 제습기를 만들던 회사였어요. 제습기 위닉스라는 이름은 아마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LG랑 삼성을 제치고 제습기가 1위가 됐냐. 아마 조인성 빨이 좀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뽀송을 처음에 조인성 씨가 광고를 했거든요. 맞네요. 그러니까 이 제습기라는 것도 굉장히 생소한데 우리가 없었던 가전이잖아요. 제습기라는 게 왜 있어? 그냥 창문 열어놓으면 되는데 뭐 건조시키면 되는데 근데 조인성 씨가 광고하면서 단숨에 이제 제습기 업체 1위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이 제습기라는 게 지금 건조기라는 게 우리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드라이처럼 뜨거운 바람을 말리겠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옷 다 상해요. 니트 같은 거 다 줄어듭니다. 이게 제습을 시키고 공기를 한번 순환시키고 제습시키고 이걸 반복하는 거거든요. 위닉스 제습기 1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독일 업체 일렉트로닉스 아에게 그룹이랑 2년 동안 함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품력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위닉스가 이제 점유율을 한 10% 정도 지금 한 100만 대 정도 팔릴 것이다라고 분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네. 그런데 여기서 한 10만 대 정도 팔겠다. 뭐 이런 전략을 짜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1년에 한 1,200억 정도 매출이 더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2분기 역대 최대 실적, 내년에도 아마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어요. 매출 기준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익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박보검 씨 쓰면 광고비가 얼마나 많이 나가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투자라고 보셔야죠. 밸류에이션 자체가 그렇게 높은 그룹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모멘텀도 있고 실적 가시성도 조금 보이는 그런 지금 측면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위닉스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조금 반등을 주긴 줬어요. 네. 그래서 저는 완전 날바닥에서 사는 거는 아니다라고 봐요. 그거는 개인의
이제 신의 영역이고 어느 정도 반등을 사장님은 주고 항상 올라오는 걸 좀 보고 사자 그러시잖아요. 올라오는 걸 사야 됩니다. 주가가 많이 오르고 올라오는 종목을 사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요 가격 넘어서면 저는 한 번 더 급락했었던 16,000원대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중장기적으로 18,000원 보고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장 위닉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장에서도 상당히 분위기 좋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경쟁사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요? 사실 다른 곳에서도 뭐 제습기나 혹은 공기청정기나 다 만들고 있잖아요. 일단 제습기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들이 다 죽었고요. 워낙 이제 뭐 마른 장마다라고 하면서 위닉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뭐 코웨이나 이런 쪽이 워낙 잘하고 뭐 삼성, LG 있지만 가격 메리트가 있어요. 보면 집에 공기청정기가 있으신 분, 저 같은 경우에 아이를 키우니까 저도 있어요.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방에만 놓자니 거실이 조금 찝찝하고 거실에만 놓자니 애들 방 이게 그러면 사실 저희가 처음 살 때는 뭐 15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뭐 산다 쳐요. 그런데 다른 방에 또 놓고 그것도 200만 원짜리 부담이잖아요. 그쵸. 그럼 가격 경쟁력이 있는 위닉스 제품 같은 게 좀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차장님 집에 위닉스 쓰세요? 아니요. 저희는 약간 저희 뭐 이 물건 사는 건 저희 와이프가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권을. 근데 여성들한테 가성비를 강요를 하면 집안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간 좀 고가의 제품을 쓰는데 만약에 몇 개 더 산다라고 한다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쵸. 야, 지금 이거 필터 가격도 엄청 비싸고 한데 좀 저렴한 걸로 사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삼성이나 LG 제품보다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런 경쟁력이 있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똑같은 패턴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어요. 현대차 얘기하실 때 차장님 다음 차 뭐 사실 거예요? 그때 기아차 사신다고 얘기하셨던 제 기억이 생각나는데요. 위닉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신준섭 애널리스트님 위닉스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신지? 글쎄요. 위닉스 같은 경우에도 뭐 말씀은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제품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경쟁에 대한 분석은 좀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국산뿐만이 아니라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가격이 비싸더라도 일단 소비자들은 또 그쪽으로도 지갑을 열거든요. 그 부분까지는 조금 더 이제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애널리스트님 목소리가 약간 성우, 배우 목소리 약간 듣는 느낌으로 이렇게 경청하다 보면 묘하게 빠져드는 느낌이 있네요. 네, 신준섭 애널리스트님의 종목으로 곧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딱 한 종목 앞서 가비아였지요. 가비아. 한번 얘기 전에 들어볼게요.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부터. 네, 근데 일단 그 기업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일단 우리가 실제 쇼핑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저렴한 제품들을 찾기 일쑤거든요. 그리고 세일 기간이 되면 사람들이 몰려요. 근데 일단 주식시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수급이 몰린다든지 가격 프리미엄이 상당히 생겼을 때 투자자들이 이제 또 따라가는 그런 안 좋은 참 아이러니한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가비아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대한 메리트 일단 너무 이제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또 첫 출연인 상황에서 상당히 좀 고심을 했고 많이 분석을 해서 지금 가지고 나온 종목입니다. 가비하면 많은 분들께서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일단 뭐 실제 이제 인터넷이랑 좀 밀접한 업종에 계시거나 뭐 이런 뭐 인터넷을 하시는 분들은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뭐 얼마 전에는 또 이상민 씨가 또 그 광고로도 또 나와가지고 같이 했던 부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일단 대다수 분들이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거의 뭐 90년대 후반에 가비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제 가비아는 벌써 업력이 20년 된 국내 대표 인프라 이제 솔루션 거의 이제 인터넷 인프라를 거의 독보적으로 갖춰가고 있는 기업이고요. 물론 카페24가 상장을 했을 때 은근히 좀 그 견주는 그런 그림도 있었지만 그 부분들은 제가 좀 나중에 좀 설명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4차 산업에 대한 또 수혜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눈에 보이는 4차 산업 종목들을 찾기 또 바쁘시거든요. 예를 들면 뭐 드론, 뭐 로봇, 뭐 전기차, 뭐 IoT, 뭐 AI 등등등. 실제 일단 눈에 보이는 거를 쫓기 바쁜데 실제 그런 종목들이 물론 좋아요. 기업들이 좋은데 이미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붙은 상황입니다. 비쌀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오로지 잠재에 대한 잠재의 가치만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조금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밑에 깔려 있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 모든 4차 산업의 가장 근간은 클라우드 쪽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서버 쪽에서 가동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실제 이 서버에서 또 불러오는 데이터들이 나올 때 이제 트래픽
이제 계속 나오죠. 요즘엔 이제 데이터량 자체가 워낙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 이제 디바이스 자체가 뭐 스마트폰만 떠올리시더라도 뭐 쉽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유튜브라든지 뭐 넷플릭스, 우리 뭐 아프리카 TV 등등등 이런 영상 콘텐츠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아마 체감하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수혜가 바로 이 동사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가비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도메인, 뭐 쇼핑 솔루션, 그리고 호스팅 등등등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자회사인 KINX라는 이제 기업이 있습니다. 동사가 약 40% 정도, 38%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동사는 일단 트래픽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실적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연결로 잡힐 때마다 또 KNX에 대한 또 그 실적이 계속 그 가비아랑 맞물려서 같이 부각이 되곤 합니다. 실제 그 동사가 갖고 있는 그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의 그 시장 점유율을 잠깐 말씀드리면 국내 인터넷 가입자의 약 280만 명, 전체 수의 약 17%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작은 기업이. 대다수가 뭐 KT나 큰 기업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작은 기업이 벌써 시장 점유율 20%에 지금 육박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동사에 대한 그 가비아가 앞으로도 좀 누릴 수 있는 그 수혜는 앞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끝으로 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산 가치입니다. 현금성 자산이 지금 446억이 지금 잡혀 있고요. 이게 반기 기준입니다. 그리고 일단 보통 예금 자체가 지금 638억 원. 부동산 자산만 봤을 때도 400억대가 넘어가거든요. 순수하게 성장성 다 빼고 자산만 하더라도 1,800억이 넘어가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도 안 됩니다. 너무 싼 지금 기업이에요. 실제 지금 뭐 공략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뭐 가담을 하시는 것보다는 분할적인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목표가는 8,400원 정도, 손절가는 6,900원 정도로 좀 대응해 보시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비아에 대해서 뭐 채팅창에 마을님도 얘기해 주셨네요. 어린 시절에 도메인 등록할 때 사용했었다라고 이야기 주시고요. 오늘장 7,300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가비아에 대해서 4일 연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신준섭 애널리스트는 수급적으로도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까? 받고 있습니까? 이 종목? 예, 실제 시장이 조정이 되고 있을 때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이 대주주들이란 지금 가치 투자기관 해외 쪽에서는 유명한 피델리티 쪽에도 지분을 늘려가고 있어요. 일단 그 대표이사랑 상무이사가 그 시장이 빠지는 상황에서도 지분을 늘려가고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이 지금 지분 보유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일단 해외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벌써 지분이 거의 10%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은근히 좀 지분 싸움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는 또 그런 종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수급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남들이 크게 보지 않았을 때 조금씩 분할적인 매수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 차장님께도 의견 여쭤보고 싶어요. 박 차장님이 이런 쪽에 종목에 관심이 있으셨는지. 예전에 많이 보던 업체죠. 가비아, KINX. 저는 KINX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가비아라는. 그리고 과거에 카카오 상장되기 전에요. 이게 카카오톡 관련주였어요. 카카오톡이 서버를 이제 가비아 쪽에 두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이슈가 됐었던 종목인데 KINX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우리 인프라 산업에 없었던 이 KINX는 뭐 하는 회사냐면요. 내가 인터넷에 KT선을 쓰고 미니어커가 뭐 SKT를 쓴다. 네. 그러면 둘 간의 교류가 안 돼요. 그 중간을 연결해주는 이제 중립망을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가치가 있는 뭐 회사고 괜찮은 회사고 스몰캡에서는 뭐 좀 뭐 공부를 했다라는 사람들은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 번씩 좀 봤을 법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타이밍에 가비아가 차장님께서도 그럼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세요? 근데 오늘 뭐 이제 집요하죠, 지금 저 두 신 분께. 애널리스트님께는 죄송하지만 저희 방송을 좀 계속 보시다 보면 이런 종목으로는 안 되겠다. 저희 포트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종목은 아마 선택받기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실 거예요. 목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고객들한테 것만 이런 알아주시면 종목도 좋을 것 있고 같습니다. 이런 괜찮은 종목이 있다라는 데는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앵커님께 생각을 맡겨야죠. 하죠. 그럼 신준섭 애널리스트님이 안 사도 될 것 같은 종목을 들고 오신 거세요? 글쎄 그런 건 또 아닙니다. 네,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계좌 상황을 확인을 했고요. 그만큼 이제 이 부분 안에서 비중을 늘려간다면 실제 또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도 이 가비아를 맞아요. 통해서 수익이 나고 있다는 거 한 종목만 가지고도 충분히 계좌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노려보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각각 들었습니다. 오늘 좀 타이트하게 진행을 했더니 그래도 다행히 크게 시간 부족하지 않게 두 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삐님은 벌써 음악을 내보내시네요. 저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시간이 또 찾아왔습니다. 차장님 어떠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리실 것 같아요? 잘 아시니까. 글쎄요. 좀 6종목이나 있어서 오늘은 왠지 시간도 없고. 시간은 제가 사겠습니다 하고 이후에 사도 되니까. 아 그런가요? 네. 일단 오늘 뭐 별로 그렇게 선택 안 할 것 같은 느낌 같은 느낌인데. 신 애널리스트는요? 글쎄요, 뭐 앵커님께 맡겨야죠. 눈 감고 있겠습니다. 오늘 뭔가를 산다면 또 뭔가를 비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뭐 여유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차장님 뭘 만약에 산다면 뭘 조정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 가장 안 좋은 거 빼야죠. 와이솔. 네. 아니 진짜 건대리님은 삼성전자 계속 외치시고 차장님은 제일 나쁘니까 지금 와이솔을 빼야 한다 외치시고. 저 오늘 유튜브 서버 다운 됐잖아요. 네, 이제 막 고쳤다고 떴어요. 저는 그렇게 되면 반도체 쪽에는 호재라고 생각해요. 서버가 왜 다운됐겠어요? 네트워크 문제 아니거든요. 서버 문제예요. 서버 문제. 그러면 이렇게 문제 생기면 자꾸 서버 증설하지 않을까요? 아 근데 뭐 그렇게 차장님께서 항변 안 해주셔도 저는 사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장기 투자자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대급으로 포트에서 가장 오래 가져가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살짝 듭니다. 아, 네. 오늘은 차장님 맞으셨어요. 어제 두산 인프라코어 아니죠. 서울반도체를 포트에 넣었고요. 오늘은 일단 포트 변화 없습니다. 두 종목 다 사지 않을 거예요. 뭔가 사기 위해서 비워야 하는데 비울 만큼의 이 마음의 동함을 오늘은 좀 느끼지 못했고요. 그래서 시간 살짝 있네요. 애널리스트님 어떻습니까? 오늘 해보니까 좀 적응이 되십니까? 글쎄요, 좀 더 나아받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지속적으로 오시면서 저희와 함께 이렇게 호흡하는 시간 가져주시고요. 예. 차장님, 제2의 엠코르셋은 엠코르셋인가라는 이야기가 또 올라오면서 오늘의 엠코르셋 급등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차장님은 또 어김없이 박 차장님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시간은 많지 않고요. 짤막하게 한 3, 40초? 오늘 배럴이 급등했어요. 그 영향이 50%.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얼마 전에 저희가 엠코르셋도 뭐 50% 할인 막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네. 소비 관련된 종목들 뭐 계속 주목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게 좀 종목별로 순환매 도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엠포레스도 그렇고 배럴도 그렇고 뭐 그러면 이런 거 올라오면서 또 F&F는 빠지고 순환매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나치게 또 이 종목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베팅하기보다는 상황을 조금 놓고 보시고 각 종목별의 흐름을 좀 따져 보시길 바랍니다. 양지수 모두 올라갑니다만 코스닥 탄력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오늘 이 두 분과 인사 나누면서 저희도 같이 여러분 보낼게요. 박재영 차장님, 신준섭 애널리스트님 함께했고요. 박민영의 SNS 내일 12시 40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